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통정의 표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전번 시간에 있던 거 잘 봐봐요. 전번 시간에 있던 것을 잘 봐야 돼. 자,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요 갑이죠. 갑이요. 여기 비진이죠. 비진이 표시. 여기 을이죠. 을이죠. 그럼 을이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비진이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여기 병이죠? 병이 누구일 때? 선일 때.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여기 악이죠? 악이면 그 다음에 정은 뭐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죠. 또 가. 무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3대 원칙이 뭐가 있죠?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추정. 그래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많은 자,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요. 제3자는 그 다음에 선의인데 과실 또 뭐죠? 무과실, 무과실을 뭐란다? 불문하고 불문.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죠. 여기 봐봐요. 무효라고 주장하죠. 무효 동그라미. 네. 죄송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동그라미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효는 뭐냐면 무효는 3대 원칙이 있죠.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하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봐봐. 이 무효가 문제가 된 것은 여기서 문제가 돼. 첫 번째 여기 누구든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 봐봐. 갑이 계약을 해지했다. 갑이 계약을 해지해. 그럼 무효죠. 해지하고 나서 내가 돈이 이제 로또에 당첨됐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해놓고 나한테 다시 이행을 청구해. 이미 계약 해지돼서 무효가 됐죠. 나는 그러면 반대급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죠. 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했어. 소송으로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면 계약이 해지됐죠. 그럼 무효죠. 그런데 갑자기요 그 소송을 취하했어. 취하해도 무효인 것이 다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왜? 한 번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무효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 영원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그럼 여기서 언제부터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죠. 그럼 취소 봐봐. 취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일단 유효로 쭉 오다가 취소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취소란 말을 쓰려면 일단 유효가 돼야 돼. 유효로 쭉 와야 돼.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야 돼. 그런데 취소했죠. 취소로 딱 하면 어떻게 뭐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됐죠. 지금 무효이죠. 그런데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왜? 이미 뭐니까? 무효니까. 취소를 하려면 현재 유효가 돼야 돼. 유효. 알겠죠? 근데 취소 딱 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그런데 다시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를 못해. 왜? 이미 무효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자, 됐죠? 지금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8조는 먼저 봐. 먼저 보고요. 정리를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자, 여기요. 갑. 108조는 여러분요. 문제 유형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유형이 꼭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갑이 있죠? 갑이요. 여기 A가 채권자예요. 보통 이 채권자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 채권자가 안 나오면 되게 간단해요. 알죠? 그럼 채권자가 돈 1억을 빌려줘. 언제? 2월 1일. 그런데요. 그래서 돈을 갚지 않으니까 강제 집행 뭐다? 경매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강제 집행을 갑이요. 면탈하게 해서 경매를 당하지 않게 해서 3월 1일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무효. 알겠죠? 무효. 그래서 여기가 무효죄. 이 강제집행 면탈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을하고 지금 갑하고 짜고 했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죠. 그러면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봐봐.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비진이 표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원래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똑같죠? 구조가. 그런데요, 여기서요, 그냥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짜고 해서. 그러면 이 무효가 있으면 이걸 병한테 넘기죠. 병을 뭐라고 한다? 제3자죠.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원칙 못하죠. 그런데 107조 비진이로 무효,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그 다음 사람 정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에 뭐가 있다? 3대 원칙.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지 선의인데 무과실이든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다 똑같아. 지금 저기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진이 표시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둘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비진이에서 설명한 것보다는 지금 설명한 게 낫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지금 아까 우리가요 비진이하고 설명한 게 똑같죠. 자, 지금부터 봐. 여기 채권자가 일단 없다고 보고 자, 지금부터 보면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지금 둘이 짜고 했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가장매매라고 하죠. 그럼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죠. 가장매매는 무효이죠. 됐죠? 야,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라고 그랬어? 처음부터. 그럼 봐봐,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기 때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죠. 다시 계약 체결하고 쭉 가 유효하게 이행기 때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죠. 그런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야?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행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그걸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무효일 때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통정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고. 그럼 여기 봐봐. 자, 여기까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죠. 병은 아무 말 없으면 뭐로 추정해? 선의로 추정해.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면 을은 자기 거를 팔아먹었어요? 남의 걸 팔아먹었어요? 남의 거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 을은요 남의 물건을 처분한 거죠.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여기서 갑은 을에게 첫 번째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불법행위로.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받은 돈이죠. 돈. 집 팔았으니까 돈.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그래서 매매대금이죠. 이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어. 갑이 을한테. 그러니까요, 일단은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상실한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온다? 을에게 받아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비진이 표시도 똑같아. 비진이 표시도 똑같다고. 원래 갑하고 을하고 비진은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을이 처분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보는 거 뭐냐면, 아니 여기가 여기에서 보통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쉽게 여기에 있는 지문을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더 나오냐? A, 채권자란 말이 나와. 채권자가요 여기요 갑한테요 2월 1일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냥 경매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을이 3월 1일 을하고 짜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빼 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 지금 손해가 될 것 같아요? A가 손해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요 갑이 돈 갚지 않으려고 을하고 짜고 지금 재산을 빼돌리죠?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이것을 사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사회행위다, 기망행위다. 그래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럼 손해를 끼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이 채권자는 을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해.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하고요, 채권자 대위권은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매년 그냥 문제가 나와. 우리 보면 저당권 문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듯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그냥 문제 한 문제 나와. 알겠죠? 근데 그 양이 어마무시 많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간단히 그냥 이럴 때는 채권자 취소권이다. 언제냐? 순서로 봐, 순서. 돈 빌려줬죠, 1번. 돈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2번. 잘 봐. 돈 빌려줬어.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려, 2번. 그때 채권자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나오냐? 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을하고 짜고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뭐예요? 재산 빼돌렸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걸 채권자 취소권.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요, 자,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재판상 행사. 재판으로만 해야 돼. 채권자 취소권은.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 없어? 없어. 통정의 표시에서는 있어. 또 채권자 취소권 또 어디서 나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돼야 안 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4가지를 무조건 남겨야 돼. 간단히. 첫 번째, 뭐다고? 재판상. 두 번째, 이중매매 안 돼. 통정의 표시 안 돼.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이 채권자는 갑을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이죠.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해. 대위에서 말소 청구. 대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봐봐. 그런데 빨리 채권자 취소를 해야 되는데 병한테 처분했죠.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여기서 문제 중요해. 자, 병이 소유자죠. 더 이상 갑은 소유자도 아니죠. 그래서 갑의 채권자 A는 병에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구 게 아니니까. 갑의 게 아니니까. 이게 중요해. 지금 누구 것이다? 병 것이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103조가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이면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내 거니까 등기 말소해줘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반환을 청구했는데 을이 이미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지금 107조고 108조로 지금 연결시켜서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례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데 여기서 비슷한 건데 봐봐.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짜고 했어. 짜고. 통정. 그런데 을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무효인데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꼭 나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게 꼭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누굴 때 보호된다? 선일 때 보호,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돼. 근데 당연히 여기는 선이라고 나오죠. 저당권은. 그런데요, 이 저당권에서 뭐가 된다? 경매가 되죠. 그러면 여기 정이 뭐가 된다? 경락인이 되죠. 그럼 경락이 돼버리면, 경매가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여기까지 이제 봐. 여기 1단계 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죠. 갑하고 을만 있으면 뭐가 돼? 누가 소유자? 갑은 을명의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간단하죠? 오케이. 강제 집행을 면하고 어쩌고 관계없이. 일단 됐죠? 자, 두 번째, 을이 이것을 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하죠. 저당권 설정하면은 갑한테는 유리해, 불리하지.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갑한테는 불법행위가 돼. 을이 갑한테 불법행위.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이죠? 선이면은요,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악이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해. 저당권 말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버리죠. 악일 때는 안 돼. 왜? 저당권이 무효이면 무효인 저당권을 기초로 경매는 여전히 무효가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선의로 나올 수밖에 없어. 병이 선이다. 이렇게 저당권이. 그러면 병이 이걸 정한테 경매가 돼서 정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소유자 되면 이 사람은 똑같아. 소유권을 뭘 했어? 상실했죠. 그래서 가버들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버들한테 경락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타입이 딱 세 가지예요. 그냥 저기 채권자가 없는 거, 채권자가 없는 건 한 타입, 알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붙어. 그럼 뭐 간단해. 채권자 취소권하고 대입권만 나와.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채권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하나 더 붙어. 그건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본을 잘 알아야지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 여기서 그냥 우리 시험에만 희한하게 저당이 잡혀있다가 3번 정도 나왔어. 저당이 잡혀있다, 알죠? 그럼 저당이 잡혀있어도 어떨 것인가? 저당이 잡혀있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기 봐봐, 여기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이게 중요해. 병이 소유자다 그러면 큰일 나. 갑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잖아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얘가 선이면은 저당권이 선이면 말소 청구를 못하죠. 그럼 이게 저당권을 그냥 있는 상태로, 내가 갑은 저당권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갑한테 돈 갚으라면 당연히 돈을 안 갚죠. 왜? 자기는 돈 빌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병이 경멸하죠. 그럼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갑은 을한테 이렇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통제의 표시는 딱 하나예요.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 그런데요, 증여하니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로 한다? 매매하면 매매는 뭐로 한다? 가장매매죠. 가장행위죠. 가장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증여는요, 증여는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뭐다? 유효가 되죠. 그래서 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 등기를 할 때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등기할 때 매매로 등기한다고. 그럼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죠. 원래 매매 등기로. 그러면 당연히 갑하고 을하고는 증여로서 또 등기하겠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말소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등기를 뭐로 보고? 유효로 보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때릴 때 뭘로 때리자는 거예요? 증여세를 때리자,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뭐라 한다? 유효다. 그럼 을이 뭐가 돼? 소유자. 을이 이걸 병한테 쳐보내.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엄폐물 법칙. 이게 또 정한테 또 쳐보내. 정은 또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엄폐물 법칙, 선악 불문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엄폐물 법칙,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을 명의 등기는 유효이다. 맞죠? 그럼 이렇게 나와. 병이 악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꼭 이렇게 나와. 병이 악인 경우 별 생각 없이 찍으면 큰일 나. 알겠죠? 미역국 안 먹어도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악인 경우는 뭐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우리 보통 악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는 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는 논점이 없어. 논점이 몇 개 없다고. 그래서 항상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 병이 선인 경우 소유권 취득한다. 악인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한다. 또는 악인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뭐라고 한다? 맞는 제문으로 병이 악인 경우 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OX 5조. 병이 악이어도 말소 청구 못해. 왜?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란 말은 병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병이 악인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신경 쓰여. 알죠? 헷갈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찍게 돼. 큰일 난다고. 여기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돼. 병이 악이어도 소유자, 악이의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이 악이고 정이 악이면 그래도 정이 소유자. 이해됐죠?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제표시하고 비진표시하고 뭘 보냐? 적용 범위를 먼저 봐. 적용 범위를 먼저 보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 적용 범위는 우리가요 107조에서 110조까지는 1번 사법상 그 다음에 이것도 재산상 법률행위냐 가족법상 법률행위냐 이 말이죠. 가족법상은 인정 안 되고 재산상만 인정이 돼. 왜요? 가족법상은 의사가 중요해. 의사가. 여러분요,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둘이요 장난으로 혼인신고를 했어. 그건 무효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혼인을요 이혼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요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나중에요 또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혼인하고 난 다음에 하려면 뭐를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냐? 무효 혼인을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아. 알았죠? 우리 두 사람 그냥 장난으로 한번 했는데 이거 아닌 걸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증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도 없었다든가 뭐 이렇게요. 차라리 무효 혼인이 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아닌 걸로 되는데 중간에 이혼하면은 다녀왔습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걸 잘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무효 혼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사거든요. 의사. 그래서 나는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알겠죠? 제가 장난으로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진짜 해놨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가족법상은 의사가 중요해. 의사. 언제나 뭐대로다? 의사대로만 효력했어. 그 다음 두 번째 공법이죠. 우리가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죠. 공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죠? 공무원에 뭘 했다? 사직서 제출했다. 이렇게.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은 일반인이죠. 사인의 사직서는 뭐죠? 공법행위죠. 사인의 공법행위. 국가에다 내니까요. 이것은 언제나 뭐대로다? 언제나 표시대로.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필요 없어. 무조건 유효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공법이고 또 하나는 뭐죠? 소치하. 소송을 취하했어. 소송을. 뭘 해가지고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했어. 그래 절대로 취소를 못해.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가 돼. 착오로 소송을 취하해서 착오로 취소 못해. 알았죠? 취소 못해. 무조건 소송을 취하죠. 그럼 끝이야. 국가기관과 관한 것은 절대로 안 돼. 여러분 혹시 계약 명의신탁 기억나죠? 계약 명의신탁이 경매에 의한 경우 매도인이 악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그래서 공법행위는 절대로 따지지 않아. 이것은 여러분요 어디 나온다? 107, 108, 109, 110조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에서 이제 남은 것이 뭐냐?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요 통정이라는 게 뭐죠? 통정은 뭐죠? 통정은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에 뭐가 있는 것이다? 양해가 있는 게 통정이다. 이렇게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비진입 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고 표의자만 알고 있으면 비진입, 상대방의 양해가 있으면 통정의 표시 했잖아요. 그런데 양해가 없어. 다른 말로 통정이 없어. 남는 게 뭐밖에 안 남아? 양해란 말이야 통제란 말이야 같은 의미니까 비진입 표시로 해결하는 거예요. 양해가 없으면 나는 둘이 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뭐라고 한다? 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때 별 생각 없었는데 그러죠? 그럼 둘이 짠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 혼자만 남는 거죠. 그걸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탁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신탁행위 뭐죠? 신탁행위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죠. 채권양도. 그럼 이것은 유효가 돼. 가끔 시험에 한 번씩 나와. 다른 시험에. 무슨 말이냐? 이러면요 나중에 쉬는 시간을 꼭 쳐봐. 채권 추심 쳐봐. 그러면은 인터넷에 105개가 나래비를 쓸 거예요. 알았죠? 추심기관이. 채권 추심은 이것은 허가를 받은 업체는 다 추심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채권 추심은 상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채권 추심이 가능했는데 지금 민사 거래도 돼. 뭐가 있어야 돼? 민사 거래는 뭐죠? 공증서가 있거나 공증 또는 판결문이 있거나 이런 것은 민사상에 관한 채권도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어. 그럼 채권 추심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 돈 받아줘 이 말이잖아요.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유효 무효? 유효. 그것 신탁행위.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스무리한데 말이요 비슷해. 근데 하나는 무효고 하나는 유효인 것이 있어. 알죠? 이게 갑을 뭐라 한다? 형식상 주채무자. 그 다음에 의리 상호 시용 근고 상대방이요 시용 근고. A가요 실질적 주채무자. 그런데요 이 A가요 상호 시용 근고가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상호 시용 근고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보통 한 1억 5천 2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더 이상 대출 안 돼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돈으로 대출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금고가 A한테 똘마니 하나 데려와라. 똘마니. 그랬더니 A가요 똘마니 갑한테 가서 너 이름으로 너 이름으로 대출 받아줘. 내가 돈을 갚을게 이랬어. 그랬더니 야 그럼 그거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야 은행하고 다 짰다니까 이렇게 얘기해. 가서 은행한테 물어보니까 은행이 양해를 해. 양해. 그럼 맞아요. 이름만 빌려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A하고 거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딱 들려줬더니 대출금을요 갑의 통장, 명의만 통장을 해가지고 A한테 바로 입금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양했단 말은 상대방과 갑이 짜고 했다. 나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름만 빌려주겠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A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각 갑명의 대출, 갑명의 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양해를 얻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양해란 말의 뜻이 뭐다? 통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똑같이 비스무리한데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인데 아까 우리 진이 있는 데 셌는데요. 이게 은행이잖아요. 은행인데요. 이 A가 뭐냐? A가요 갑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은행 갔더니 신용불량이라고 안 된대. 너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줘. 그랬더니 을이 그럼 어떡할 건데? 아,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그래서요 이 갑이요 은행을 어떻게 한다? 직접 방문해. 어떻게 한다고? 직접 방문.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은행을 직접 방문. 그래서요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알죠? 여기서 키워드가 뭐? 여기서 키워드는 양이란 말이 지금 있어 없어? 그 말이 중요해. 통정, 양이란 말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돼. 알겠죠? 그때는 뭐다? 유효,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로서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통정이에요. 10가지가 그럼 됐으면 거의 뭐 비진이하고 통정은 둘 중에 하나를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 뭐냐? 여기 제3자. 여기 봐봐. 제3자는 말이 나왔죠? 이 제3자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3자를 설명하기가 어디가 제일 쉽냐? 통정 허위 표시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도 취소하죠. 취소하면은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 선의의 제3자. 거기도 나오잖아요. 제3자. 다 똑같다고. 그런데 취소해서 제3자를 설명하려면 좀 골치 아프니까 어디에서 다 통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한번 보면 착오에서 누구누구는 제3자 내일 말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잘못 나왔다고. 제3자를 많이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통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착오에서 나왔다고. 알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통 지금 제3자 되게 간단해. 아까 얘기했죠. 제3자는요 당사자가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죠. 지위를 승계한다. 지위를 이전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갑 뽑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위를 이전받았다, 지위를 승계했다 이 말은 제3자도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포괄이란 말이 뭐죠? 포괄? 상속했다, 덮어썼다 이 말이죠. 상속, 포괄. 알죠? 그 사람 거 그대로 내가 덮어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아니다? 상속인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속이라 나오지 않고 포괄 승계인이라고 잘 나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안 된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 됐죠? 이런 사람 이외의자 중에서 뭐를 기초로? 무효를 기초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자. 새로운 이해관계. 무효를 기초로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얘기해. 허위표시. 알겠죠? 이걸 뭐란다? 가장이라고 얘기해. 가장. 허위표시 어쩌고저쩌고, 가장 어쩌고저쩌고, 무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을이에요. 을. 그 다음에 새로운이 뭐란다? 이걸 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암기할 때 병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암기하는 거 암기하면 돼. 병은 당연히 새로운 이관계가 있으면 되죠. 뭐만 있으면 돼요? 을이 있으면 당연히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해. 을은 뭐다? 여기요 가장, 여기 뭐다?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그 다음에 가장 매수인, 다른 말 가장 양수인 이런 말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여기 뭐다? 가장 전세권 이렇게, 딱 네 가지만 알면 돼. 알겠죠? 이거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그럼 봐봐. 가장이란 말이 뭐야? 가장이란 말이 뭐냐? 허위표시란 말, 허위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갑과 을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만든 후 이렇게 채권. 그럼 뭐다? 가장 채권이죠. 갑과 을이 통정하여 통정해서 가장 전세권에 기한 채권이 발생한 채권. 그걸 앞에가 중요하죠. 갑과 을이 통정한 허위표시죠. 그걸 가장이라고 그래요. 전세권에 기한 채권. 그걸 가장 전세권에 기한 채권이죠.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 다음에 끝에 채권. 그러니까 뭐냐? 항상 가장이라는 말을 먼저 찾고 D가 어디 채권이란 말이니까 눈 씻고 지금 쳐다봐. 금방 있어. 눈 안 씻어도 금방 있어. 알죠? 몇 자리 안 가서. 그러니까 앞에가 통정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쭉 읽어봐. 채권이란 말이 있어. 그럼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근데 이런 게 아마 전세권부 채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건 채권을 얘기해. 알겠죠? 저당권부 채권이 나와. 그럼 가장 저당권이 아니야. 그건 저당권부 채권이 나오죠. 그건 채권을 얘기해. 전세권부 채권. 그건 채권을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저당권으로 뭘 한다? 경락을 받아. 경락인. 응? 이 가장 밀수인이죠.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죠. 가장 밀수인이죠. 그럼 가장 밀수인 그러면요, 이 을이 거짓말로 밀수인데 병이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진짜 을의 것인 줄 알고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한다? 이 을의 것을 압류나 가압류하고, 그다음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매수하고 다시 그다음에 가등기하고, 아무튼 아는 거 다 쓰면 돼. 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알겠죠? 뭐를 찾는 게 중요하다? 가장 양수, 가장 밀수를 찾아. 가장이란 말이 없어. 뭘 찾아? 허위 표시를 찾아. 여기요,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니까 이걸 압류나 뭘 한다? 가압류를 하고, 여기를 뭘 한다? 보증을 쓰고, 거짓말 채권에서 파산이 돼. 파산 관제인 제3자가 된다 이 말이죠. 파산 관제인. 작년에 파산 관제인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요, 파산 관제인이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죠. 자, 파산 관제인 제일 먼저요, 제3자다. 제3자다. 선의악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가 선의이다. 일부가 선의. 그다음에 일부가 악의이다. 그러면 전부를 뭐로 본다? 선의로 추정한다. 선의로. 알겠죠? 전부가 악이 되지 않는 한. 이거 빼고 이제 우리가 한두 개 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뭐가 있어? 한국 자산관리공사. 알죠? 이게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제3자다. 그 정도만 알면 돼. 자산관리공사 제3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3자를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 알죠? 제3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3자는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채권법 할 때 이미 설명했는데, 어디서 또 제3자가 시험에 나오죠? 어디에서? 거기에서 또 시험에 나와. 제3자가. 아시겠죠? 거기 어디죠? 여기에서. 어디에서? 해제에서. 해제되기 전에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된 경우 누구만? 선의만.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하고 2월 1일, 그 다음에 을 앞으로요 3월 1일 날 뭐가 됐어? 등기되고,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인데요, 계약이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해제되는데 이 을이 그걸 병한테 넘기는데 이 병이 봐봐,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에, 즉 3월 1일 날 3월 10일 날 등기를 받아왔다. 선악 불문하고 제3자고. 해제 후 말소 등기 4월 15일 날 받아왔다.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보호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가 뭐가 나온다?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이. 됐죠? 해제 전은 뭐? 선, 악, 불문. 됐죠? 먼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해야죠. 자, 여기서 이 병은 등기가 되어 있든지 가등기가 되어 있든지 대항 요건이 있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 최근에 시험에 보면 이 세 가지 한꺼번에 다 나왔죠. 경, 니은, 디귿, 니을 그래가지고 다음 중에서 제3자 548조 제2랑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시오. 정답은 니을이야. 박스에 담가지고. 근데 경, 니은, 디귿이 뭐냐? 경, 니은, 디귿이 등기란 사람, 가등기란 사람,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을이 뭐죠? 미등기인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제3자는 반드시 여기가 등기나, 그래서 등기가 돼 있는 걸 어떻게 한다? 을이 매수인이란 말이 나오죠. 매수인. 아무 말 없이 매수인으로부터, 그러면 을은 소유자죠. 매수인이니까.
이런 매수인이란 말은 소유자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을은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이제는 병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병은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다 나와. 그냥 등기가 됐다, 가등기를 했다, 대항요건이 있다. 알겠죠? 아직 전입신고를 못했다. 탈락. 아직 미등기다. 탈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닌 거 말하면 다 그렇죠. 뭐 아니다. 뭐 아니야? 제일 대표적인 게 채권 안 돼. 채권. 그러니까 채권 안 되니까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안 되고, 채권은 압류나 가압류. 그러면 압류나 가압류는 이건 등기하는 거거든요. 등기, 이것은 등기거든요. 이게 등기여도 여기가 채권이니까 안 돼. 뭐가 돼야 되는데? 소유권, 물권이 돼야 되는데, 물권.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이 돼야 되는데 채권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뭐가 안 돼? 방금 누가 얘기했죠? 누구? 미등기 안 돼. 미등기 안 돼. 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 돼. 알죠? 그런데 제3자가 아닌 경우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가압류, 채권은 양수. 채권 가장 많이 나와. 무슨 말 알겠죠? 다시 우리가 해제에서 제3자가 아닌 거 뭐라고?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을 양수. 아시겠죠? 채권 제3자가 아니다. 제3자인 것은 뭐다? 등기가 돼 있고, 등기, 가등기, 등기 대항요건. 기억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거만 암기해. 그냥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뭐라고?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아닌 것은 채권 안 돼, 미등기 안 돼, 그 다음에 대항요건이 없으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무조건 제3자는 무조건 하나 맞죠? 아시겠죠? 이것과 또 비슷하죠. 똑같은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107, 108, 109, 110조의 제3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때의 제3자는 뭐다? 그것은 가장이란 말, 허위 표시란 말을 찾아야 된다. 가장과 허위 표시. 그럼 가장과 허위 표시 찾았죠? 그럼 이제 끝인 것이죠.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딱 이것만, 딱 네 개야.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매수, 가장 양수,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전세권 위에는 뭘 잡아? 저당. 저당권으로 뭐를 해? 경락. 그러면 가장 채권, 채권이죠. 채권은 파산 선고 보증인이 있었죠. 채권이니까 파산 선고 받을 수 있고 보증인이 있죠. 그 다음에 채권이니까 압류나 가압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매수인은 을의 것인 줄 모르고, 을이 지금 등기가 무효죠? 무효인 것을 모르고 내가 뭘 했다? 다시 매수했다, 가등기했다, 저당 잡았다, 전세권을 잡았다, 압류나 가압류했다. 뭐가 뒤에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뒤에는 신경 쓰면 절대로 안 돼. 뭐를 찾아야 돼? 가장이란 말이 있는지, 허위 표시란 말이 있는지 그걸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저당, 건부, 채권 그러면 저당권이 아니고, 전세, 건부, 채권 그러면 전세권이 아니고 뭐다? 채권이다. 채권. 앞에가 통정 허위 표시 나와. 허위 표시 채권, 가장 채권, 가장 채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채권이란 말이 없이 그냥 전세권이다. 그러면 가장 전세권. 그냥 저당권만 있다. 가장 저당권이에요. 그리고 나면 뒤에 꼭 있다니까 뭐가? 그럼 그놈 무조건 다 제3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108조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548조 해제에서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해제에서는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알겠죠?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 다른 거 찾으러 가지 말고 복잡하다 이게 아니고. 알겠죠?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찾으면 돼. 그러니까 채권, 그 다음에 돼 안 돼? 미등기 안 된다 이 말이죠.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108조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107조, 108조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차고하고 사기강박인데요. 차고하고 사기강박은 뭐죠? 전혀 다른 패턴이 가지고요. 알겠죠? 차고하고 사기강박은 한꺼번에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